네, 이번 영상에는 3장 1절 수러와 한정어 명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수러라고 하는 얘기는 명제 함수와 같은 얘기긴 한데 수러가 영어로 predicate을 번역한 우리 번역한 말입니다. 용어입니다. 근데 차라리 저희는 명제 함수가 좀 더 아마 와 닿으실 겁니다. 명제라는 건 저희 앞에서 배웠고 2장에서 배웠고 함수도 저희가 알고 있죠. 그죠? 근데 명제 함수 이렇게 두 개를 붙여서 정의를 어떻게 하는지만 한번 보시면 수로보다는 그래도 명제 함수가 차라리 개념을 형성하는데 이해하는데 훨씬 쉽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수로보다는 명제 함수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할 예정이고요. 그럼 명제 함수가 뭐냐? 명제 함수는 명제입니다. 일종의. 명제 함수는 일종의 명제인데 일단 그 명제에 유한계의 변수들을 가진 문장입니다. 뭐 한 개일 수도 있고요. 두 개일 수도 있는데 일단 한 개라고 생각해 보죠. 어떤 한 개의 변수를 가진 문장인데 명제입니다. 명제. 근데 이 변수, 예를 들어 x라는 변수에 하나의 예를 들어 x에 뭐 어떤 값을 딱 정해주면 그러니까 그게 바로 특정 값을 대입하며 이런 말이죠. 하나의 값을 대입하면 이게 명제가 된다는 겁니다. 네, 이해가 좀 되시나요? 이해가 잘 안 되시면 요 아래를 보겠습니다. P라는 건 앞에 저희가 P면 Q이다 할 때 P 명제죠. 그 명제인데 P에다가 X를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X라는 독립변수를 가진 명제인데 이게 이런 식으로 보면 명제이기도 하고 함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명제함수라고 하는 거고요. 정의역이 있고 정의역은 그때그때 다를 수 있어서 그냥 D라고만 했습니다. 있고 공역에는 true, false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D에서 정의역에서 X라는 값이 하나 정해지면 P of X라는 거는 명제가 되고 정해졌으니까요. 뭐 제로라고 해보자. 명제가 되고 이 명제는 참 또는 거짓이 되겠죠. 그죠? 네, 이런 식으로 명제 함수다라는 거를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명제 함수는 명제이기도 하고 함수이기도 해서 보시다시피 D라는 적절한 정의역이 있고 공변역 또는 공역에는 참 거짓 둘 중에 하나 값을 이 함수는 가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일단 이렇게 정의는 이런데 예를 보면서 좀 더 이해를 많이 해보겠습니다. 자, 예제 3.1.1 보시면 제가 지금 교재에 108페이지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108페이지. 자, 예제 3.1.1에 명제함수 이렇게 있다고 보겠습니다. P of X라는 명제함수가 X제곱이 X보다 크다라는 요 하나의 또 명제죠. 그죠? X에 어떤 값을 대입하냐에 따라서 이 자체가 부등식이 참이 될 수도 있고 거짓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명제 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P2라는 값을 구해보라라는 건데 X에 2를 대입한 명제가 참이냐 거짓이냐 이런 말이거든요. 이걸 한번 풀어보면 P2라는 이제 명제 함수에서 2를 대입했기 때문에 독립변수 X 대신에 2를 대입했기 때문에 함수라기보다는 이게 명제가 되는 거죠. 그죠? 2의 제곱이 2보다 크다? 이거 참이죠. 그죠? 따라서 P2는 참 또는 T 이렇게 하면 되고요. 또 P에 2분의 1을 대입해 보면 요거는 명제 함수가 명제가 되고 2분의 1의 제곱은 4분의 1이고 2분의 1은 2분의 1이죠. 크나요? 아니죠. 자, 4분의 1이 더 작죠. 따라서 P의 2분의 1이라는 이제 명제는 F가 되겠죠. 그죠? false가 됩니다. 다음 P의 마이너스 2분의 1을 구해보겠습니다. 마이너스 2분의 1을 제곱하면 4분의 1이 되고요. X는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그죠? 여기는 마이너스니까 플러스가 더 크겠죠.
따라서 명제함수에 2분의 1을 대입한 요 명제는 참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진리값, 결국은 이런 명제 하나하나의 명제가 되고 그거의 진리값을 이렇게 구해볼 수가 있겠네요. 자, 이렇게 명제함수를 알아봤는데 얘도 보고 이제 명제함수를 이해를 하시면 다음에 진리집합이란 용어를 개념을 한번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자, 진리집합은 명제함수가 하나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다라고 할 때 그 명제함수를 참으로 만드는 x들을 모아놨습니다. 네. 그러니까 위에 보시면 예제에서도 명제함수가 이렇게 하나의 명제함수가 정의되면 x값이 어떤 값을 갖느냐에 따라서 이 명제함수가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고 하죠. 그죠? 근데 요 명제함수를 p of x를 참으로 만들어주는 요 x들을 다 모아서 집합을 만들어 놓으면 이게 바로 명제함수 px의 진리집합이다라고 truth set이라고 부릅니다. 진리집합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예제 하나 또 보시죠. 예제 3.1.2 이제 명제함수 q of n인데요. p 대신에 q를 썼고 독립변수 x 대신에 n을 썼습니다. 그래서 n은 정의역 뒤에 있는 n이고요. 근데 이런 명제함수니까 결국 이 함수값은 참 또는 거짓을 갖겠죠. 그죠? 근데 이게 명제함수가 어떻게 정의됐냐면 defined by 이렇게 정의됐습니다. n이라는 거는 8의 약수이다라는 겁니다. 8의 약수. 근데 이제 각각 정의역 D를 어떻게 정의하는지에 따라서 이 진리집합이 그러니까 요걸 만족하는 n이 8의 약수이다를 만족하는 그런 n은 정의역에서 찾아야 되잖아요. 그죠? 여기서도. 그러니까 요 명제함수가 참을 만족하는 x는 정의역에 있는 원소들을 모은 거거든요. 그래서 예제에서도 이 8의 약수인 n은 정의역 D에서 찾아야 되는데 그 D가 A번 첫 번째 D가 자연수의 집합일 때 자연수 n 중에 8의 약수를 찾는 게 바로 요 Q of n의 진리집합이죠. 괜찮으신 거죠? 그래서 A번을 먼저 보면 A번의 진리집합은 다시 한번 쓰면 이렇게 쓸 수 있죠. 이제 n은 이제 D에서 모으는 건데 D가 바로 자연수의 집합에서 n을 모으는 건데 Q of n이 참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걸 다시 한번 써보면 n을 자연수 집합이 모으는 건데 Q of n이 참이다 라는 거는 Q of n이 참이다는 이렇게 Q of n이 이렇게 정의됐으니까 n이 8의 약수를 만족하는 그러한 n을 모은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자연수에서 모았으니까 1, 2, 4, 8 요게 바로 Q of n 명제함수의 진리 집합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만약에 정의역이 자연수가 아니라 정수인 경우에 어떻게 될까라는 거죠. 이런 경우도 진리집합은 정수에 있는 n 중에 Q of n이라는 명제함수를 참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n을 모아야 되는 건데 다시 한번 써보면 정수에 있는 거죠. n은 8의 약수 이번엔 정수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마이너스 8,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1, 2, 4, 8 이렇게 이게 바로 진리집합이 되겠죠. Q of n에 따라서 이 정의역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이 진리집합은 주어진 명제함수의 진리집합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다음은 이제 전칭 한정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칭 한정자 앞에서 저희 1장에서 잠깐 간단하게 짚고 넘어갔는데요. 전칭 한정자라는 거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모든, for all, 모든 어떤 거에 대해서 또는 for every, 예, 모든 각각의 원소에 대해서 그런 거고요. for any, 뭐 임의의 어떤 것들에 대해서 for each, 각각에 대해서 또는 for arbitrary, 임의의 어떤 뭐 원소에 대해서 할 때 arbitrary라고 쓰죠. 그리고 given any는 뭐 주어진 예, 어떤 것이든 뭐 그런 것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예, 다 번역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전칭 한정자 A를 뒤집어서 이렇게 쓰죠. 그죠? 이런 전칭 한정자를 포함하는 명제를 전칭 명제라고 하고요. 예, 전칭 명제를 하고 좀 전에 배웠던 명제 함수에다가 명제 함수들 중에 명제니까 그죠? 명제 함수에다가 전칭 한정자를 붙여서 이런 식으로 쓰는 거를 전칭 명제라고 합니다. 네. 여기는 명제 함수가 q of x고 요 x라는 독립 변수 또는 정의역에 있는 변수 x 모든 x 하나에 대해서 이런 명제 함수가 다 만족되는 참으로 하는 그것이 바로 P라는 전칭 명제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사실 Q of X도 하나의 명제이기 때문에 요것을 참으로 하는 X는 골라낼 수가 있죠. 네, 골라내면 그게 바로 진리집합이 되는 거고요. 그죠? 근데 P라는 요 전칭 명제라는 거는 X 하나하나를 선택할 때마다 Q of X를 다 참으로 만들어주는 명제가 P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전칭 명제를 해석을 해보면 모든 X에 대해서 Q of X가 참이면 그러면 요게 전부 다 참이 돼서 P라는 명제가 즉 P라는 전칭 명제가 참이라고 받아들여집니다. 네, 반면 지금 이 X 중에 하나라도 Q of X를 거짓으로 만든다. 하나라도 정의역에 있는 한 원소라도 그 원소에 대해서 Q of X가 거짓이 된다라고 하면 P는 거짓입니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Q of X를 그러니까 그런 거죠. 이 정의역 뒤에 있는 많은 X들이 있잖아요. 하나를 선택할 때마다 그걸 하나하나 대입해서 Q of X를 생각했을 때 다 참이면 오케이. 그래서 뭐 P라는 명제가 참이다. 전체가 참이다 라고 하면 되는데 요 꼭 하나가 예를 들어 여기 하나에 있는 X 뭐 K라는 요 원소를 요 명제 함수에 딱 대입했더니 이게 거짓이 하나 나와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그 외는 다 모든 X를 다 대입을 하더라도 Q of X가 다 참이지만 딱 요 하나 XK라는 걸 명제함수 대입해서 거짓을 만들었다고 한다면 이 XK가 바로 발레라고 합니다. 발레. 전칭 명제 P의 발레라고 하기도 합니다. 자, 괜찮죠? 자, 뭐 어려우시면 예제를 보면서 더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예제 3.1.3인데요. 정의역을 1, 2, 3, 4, 5라고 정의했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명제함수 P of X, 예를 들어 P of X라고 하죠. P of X라는 명제함수를 X제곱이 X보다 같거나 크다라는 겁니다. 네, 위에 이런 식인 거고요.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여기 보면 전칭 명제를 이번에 Q라고 해볼까요? 전칭 명제 Q를 어떻게 잡냐면 이 정의역에 있는 모든 X에 대해서 여기 나와 있는 명제 함수 P of X가 다 참인 거를 전칭 명제 Q라고 잡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요 전칭 명제 Q가 참인가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X 하나하나를 다 뽑아봤을 때, 선택해봤을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 X를 1 선택해서
요 명제함수가 참인가 확인. 그 다음에 2를 선택해서 요 명제함수가 참인가, 3을 선택해서 요 명제함수가 참인가 하나하나 다 점검을 해 보겠다는 거거든요. 그쵸? 그러면 보면 지금 하나하나 대입해서 다 볼 수 있는데 요거를 x 요런 식으로 좌변으로 넘겨서 좌변 넘겨서 풀어보면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요거의 동치는 사실상 요거의 동치잖아요. 그죠? 요거의 동치는 x가 0보다 작거나 x가 1보다 큰 거거든요. 그죠? 근데 x가 일단 1보다 크면 1, 2, 3, 4, 5는 x가 1보다 크잖아요. 그러니까 요 x가 1보다 크면 항상 이 명제함수가 참이죠. 그죠? 그죠? 얘가 항상 참입니다. 언제? x가 1보다 클 때는, 즉 여기 있는 정의역에 있는 모든 x에 대해서, 정의역에 있는 모든 x에 대해서 이게 항상 참이 되는 거죠. 그렇다는 얘기는 전칙 명제 q가 참이라는 거죠. 따라서 전칙 명제가 참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괜찮죠? 자, 다음 B번도 한번 볼까요? 이번에는 x가 실수입니다. 모든 실수에 대해서 이런 명제함수가 참인가라고 했죠. 그죠? 요거 똑같이 이 명제함수 아까처럼 똑같이 보면 0보다 작거나 x가 1보다 큰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요 명제함수를 참으로 만들어주는 진리집합이 바로 이런 겁니다. 진리집합은 x가 실수인데 요런 거잖아요. 그죠? 또는 이제 수직선으로 그리면 진리집합이 0보다 작은 친구랑 1보다 큰 게 바로 이 명제함수의 진리집합이 되겠죠. 그죠? 근데 지금 x가 임의의 실수잖아요. 임의의 실수. 그러니까 모든 실수에 대해서 이게 항상 참인가라고 물어보는 거죠. 아니죠. 왜냐하면 0과 1 사이에는 이런 실수들은 이런 명제함수를 거짓으로 만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참이 아니고 거짓이다라고 하면 발레는 요거 하나 잡아주면 됩니다. 발레를. 그러니까 x를 예를 들어 x는 2분의 1을 잡아주면 요거를 발레라고 하는데, 잡아주면 지금 요 친구를 이제 예를 들어 q of x라는 명제함수로 본다면 q of 2분의 1이 거짓이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발레를 찾아주면 된다라는 겁니다.